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2025년 블록체인 투자 탑 10 코인 분석 이 자료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딱 2025년 8월 이 시점에서 시장의 주요 흐름들 또 주목할 만한 코인들의 가능성을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시장이 진짜 뭔가 갈림길에 선 느낌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점이 참 흥미롭죠. 이 자료에서도 딱 짚고 있는 것처럼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같은 이런 제도권 움직임이 시장에 돈을 좀 돌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유동성이요. 그러면서 동시에 유럽에서는 디지털 유로 논의 같은 것도 있고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이런 탐색도 계속되고 있고요. 청취자분 자료는 딱 이런 배경에서 시총이나 기술 또 얼마나 실제로 쓰일 수 있나 이런 걸 기준으로 주요 코인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역시 시작은 비트코인, BTC네요. 자료에서도 여전히 디지털 금이다,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특히 그 2024년에 미국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뭐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달라졌다고 보나요? 그게요,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인식 전환. 자료에 따르면 ETF 승인이 비트코인을 그냥 투기 자산, 이게 아니라 전통 금융 시스템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뭐랄까 좀 규제된 상품으로 딱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쉽게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거군요. 네, 맞아요. 기존 투자 계좌로 바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SEC나 CFTC가 이걸 상품으로 분류한 것도 이런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거고요. 물론 스위스 루가노 같은 데서 실제로 결제에 쓰이는 사례도 늘고는 있지만 거시경제 변수,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같은 거에는 여전히 좀 민감할 수 있다. 이 점도 자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이 약간 가치 저장, 여기에 좀 집중한다면 자료에서 다음으로 나오는 이더리움, ETH는 완전 다른 판을 짜고 있는 거죠. 그 스마트 컨트랙트, DApp 생태계 엔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인 걸까요? 그 2.0 업그레이드나 ETF 승인 영역도 궁금하고요. 맞습니다. 이더리움은 디파이나 NFT 같은 진짜 큰 시장을 만들어낸 플랫폼이잖아요. 자료에 나온 그 소위 2.0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냥 기술 용어가 아니에요. 에너지 효율도 엄청 좋아졌고 또 훨씬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이 확장성의 길을 연 거죠. 아, 그래야 DApp 같은 게 실제로 돌아가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야 대규모 사용자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레이어 2 솔루션들도 속도나 비용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처럼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되면서 기관들 관심도 높아졌고 또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 쓸 때 이더리움을 활용하는 것처럼 이제 실용적인 가치도 점점 더 보이는 거죠. 물론 자료에서도 솔라나 같은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는 건 계속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흥미롭네요. 네, 그럼 좀 전혀 다른 코인으로 가볼까요? 리플, XRP는 국제 송금에 좀 특화돼 있는데 자료에서는 그 SEC와의 긴 소송이 거의 끝나간다는 점을 꽤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큰 변수일까요? 막 정치적인 요인까지 언급되던데요. 아무래도 그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리플 쪽에 좀 유리하게 끝난다면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인 친암호화폐 정책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리플 CEO랑 트럼프 전 대통령 만났더라 이런 보도 같은 거는 규제 리스크가 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하죠. 아, 물론 이건 자료에 나온 내용이고 정치적인 거라 확정은 아니지만요. 네, 그렇죠. 어디까지나 자료 내용이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JP모건 같은 국가의 파트너십도 긍정적이긴 한데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 그리고 스텔라 같은 경쟁 프로젝트와의 경쟁, 이런 건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속도하면 또 솔라나, SOLL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자료에서 밈코인 붐의 중심지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어떻게 이렇게 확 뜰 수 있었을까요? 네, 그 초당 처리 속도가 수십만 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수수료가 엄청 낮고요. 이게 핵심 경쟁력이죠. 그러니까 디파이나 게임처럼 빠른 반응이 필요한 분야에서 개발자들이나 사용자들이 확 몰린 거죠. 자료에 나온 봉크나 도구위햇 같은 밈코인들이 솔라나 위에서 엄청 터지면서 생태계 확장에 불을 붙였고요.
또 쇼피파이 같은 큰 플랫폼에서 솔라나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쓴다는 건 이게 실제로 쓰이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좋은 제시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 네트워크 멈췄던 문제나 이게 너무 중앙화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같이 나오던데요. 이런 걱정은 좀 괜찮아졌다고 봐야 할까요? 그 부분은 여전히 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렇게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안정성이나 탈중앙화 수준에 대한 어떤 의문들, 이런 건 솔라나가 길게 봤을 때 신뢰를 얻으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거죠. 민코인 얘기 나왔으니까 그 원조격인 도지코인도 안 볼 수 없겠네요. 뭐 워낙 커뮤니티가 강하고 일론 머스크 영향력도 크다는 건 잘 아는데 자료에서 그 외에 또 주목하는 점이 있나요? 스위스 맥도날드에서 이걸로 결제한다고요? 그건 좀 신기한데요? 네, 바로 그 지줌입니다. 스위스 루가노 맥도날드처럼 실제 가게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인다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밈코인 기반 ETF 승인론이 대상에 올랐다든지 이런 점들이 도지코인이 그냥 인터넷 밈을 넘어서 뭔가 제도권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자료는 평가해요. 유럽 젊은 층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다만 밈코인 특유의 그 엄청난 변동성 그리고 사실상 쓸데가 별로 없다는 점, 이건 명확한 리스크라고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분 자료에 담긴 이런 정보들을 쭉 종합해 보면 어떤 투자 전략 같은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는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길게 봤을 때는 역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핵심 자산으로 가져가면서 좀 안정성을 챙기고 단기적으로 좀 성장할 만한 걸 찾는다면 아까 말한 그 규제 리스크 해소 기대감이 있는 리플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랑 밈 생태계를 같이 가진 솔라나 같은 코인들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 외에 뭐 체인링크, 아발란체, BNB 같은 코인들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해서 위험을 나누는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듯이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진짜 극도로 높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이걸 냉정하게 평가하고 딱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 프로젝트에 좀 나눠서 투자하는 거, 이게 위험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자료는 조언하고요. 네,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공유해주신 자료 덕분에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의 여러 모습들, 그리고 주요 코인들의 핵심 특징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생각할 게 정말 많네요. 기술, 규제, 커뮤니티.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 자료가 보여준 것처럼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힘은 우리가 얘기한 이런 기술적인 혁신일까요?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의 규제 환경 변화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커뮤니티의 힘이나 밈 같은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일까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생각해 볼 만한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